삶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 삶이란 본질적으로 변화와 도전의 연속입니다. 때때로 이 변화는 고통의 형태로 다가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단순히 운명의 장애물로만 여기지 않고 그 안에서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에세이에서는 고통을 넘어서는 여정, 즉, 삶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려 할 때 넘어지고 까짐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눈물과 아픔이 동반되지만 결국 아이는 자전거를 타는 기술을 익히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감과 용기를 얻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고통은 회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극복함으로써 더 큰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에세이는 고통을 다루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겨울 속에서 어떻게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듯 고통의 끝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음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방법을 탐구하면서 내면의 평화가 어떻게 외부의 도전과 고통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평온은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닭과 같아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는 고통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려 합니다. 실제 사례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고통을 통해 어떻게 더 강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은 고통이라는 삶의 불가피한 요소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더 이상 삶을 힘들게 만드는 장애물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도구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삶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평화와 자유를 얻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삶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주제는 마치 오래된 나무가 겨울의 끝을 지나 봄을 맞이하여 무거운 눈을 털어내듯이 우리 내면의 무게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이 글을 통해 그 과정을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집착은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다니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생각이나 감정의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대상 혹은 결과에 과도하게 매달릴 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게 되죠. 이러한 집착은 종종 우리를 고통의 늪으로 끌어당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기인식의 향상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집착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강가에 앉아 물결이 지나가는 것을 관찰하듯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관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판단을 내리려 하지 않고 그저 관찰자의 입장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연결의 해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을 인식하였다면 그 다음은 그 집착과의 연결을 조금씩 끊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장난감을 정리하듯 우리 마음속의 불필요한 집착들을 하나씩 청소하는 과정입니다. 각각의 집착을 손에서 놓아주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아픔을 동반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내면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새로운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집착이 사라질 때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눈 덮인 산을 벗어나 따스한 봄날의 숲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의 순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는 변화의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보다 자유롭고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겪으며 우리는 새로운 관계의 형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이상 강박적인 기대를 하지 않게 되고 각자의 독립적인 존재로서 서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구름이 걷히면 별이 빛나듯 집착을 내려놓을 때 고통도 함께 사라진다. 강물에 발을 담그고 서 있으면 물결에 휩쓸리기 쉽지만 발을 빼면 고요가 찾아온다.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더불어 사라진다. 나무가 가지치기를 통해 더 튼튼하게 자라듯 마음의 집착을 잘라내면 고통의 무게도 가벼워진다. 둘째 마음의 평온을 찾으면 고통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삶은 마치 무수히 많은 길이 엇갈리는 거대한 숲과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 숲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며 때로는 불가사의한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이 숲 속에서 고통이라는 거친 바람이 우리를 덮칠 때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은 바람을 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내면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으면 고통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한층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 합니다. 마음의 평온이라는 것은 내면의 침착함을 유지하며 삶의 풍파를 관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마치 겨울 숲속의 한 그루 노송이 눈보라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듯 우리 역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무덥고 습한 여름날 당신이 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거운 배낭을 지고 길을 나선 당신은 이내 땀에 젖고 모기떼의 습격을 받으며 지쳐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솔솔 부는 바람을 맞으며 한 그늘 아래에 앉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느껴지는 그 평화로움과 안도감,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온이 주는 선물입니다. 고통의 무게가 잠시나마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온함은 단순히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한 것만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강인함과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 즉 명상, 깊은 호흡, 혹은 명상적 산책을 통해 우리는 이 내면의 힘을 길러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지만 곧 다시 평온을 찾듯이 우리의 마음도 잠깐의 동요 후에는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실제로 이런 마음의 평온을 경험한 순간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가령 어려운 일을 겪고 난 후 친구와의 따뜻한 대화를 나누거나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느꼈던 안정감 등이 그것이죠. 이처럼 평온한 마음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닌 우리 내면의 균형과 통제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평온을 더 자주, 더 깊이 느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인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는 마음을 돌보는 일종의 정성이며 이를 통해 자연스레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일상에서 작은 명상의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명상은 반드시 오랜 시간 고요히 앉아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잠시 거리를 걸으면서 또는 커피를 마시면서 명상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지적인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온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는 여정은 단순히 고통을 멀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을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삶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온은 고통의 폭풍을 잠재우는 부드러운 해풍과 같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겨울밤의 모닥불처럼 얼어붙은 고통을 녹여내는 따스함을 제공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은 미로에서 출구를 찾는 것과 같아 출구를 찾으면 더 이상 미로에 갇히지 않습니다. 셋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은 우리 삶의 필연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단순히 어두운 경험으로만 여기지 않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 것은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뒤적이며 잊혔던 추억을 되새기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가 고통을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저는 자전거를 배우면서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무릎과 팔에는 상처가 가득했고 때로는 그 아픔에 눈물까지 흘렸죠. 그러나 그 상처들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바로 균형과 지구력입니다. 고통의 순간마다 저는 무언가를 배웠고 결국 자전거를 완벽하게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삶의 고통도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우리는 고통을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은 마치 겨울의 매서운 바람과 같습니다. 처음엔 차갑고 날카로워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따뜻함을 찾고 어떻게 보다 강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실제로 삶에서 만나는 고통의 순간들은 우리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렌즈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실패나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어려움은 처음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고통을 수용하고 그 속에서 배움을 추구하는 태도는 마치 바다의 파도를 마주하는 서퍼와 같습니다. 파도가 높다고 해서 바다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파도를 정복하고자 하는 기술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배웁니다. 우리도 삶의 파도가 높게 칠 때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타고 나아갈 수 있을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 속에서 배움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만의 내적인 힘을 발견하고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릴 어떤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성장 도구로 삼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가시밭길을 걸을 때 각 가시가 발밑을 찌르듯 아프지만 그 길을 통해 발의 튼튼함을 키운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 것은 우리의 내적 강인함을 키우는 훈련과 같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장처럼 고통의 파도를 견디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 자는 더욱 뛰어난 항해술을 익힌다. 광야를 걷는 이는 갈증을 겪지만 그 길에서 발견하는 샘물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한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 것은 삶의 광야에서 필요한 지혜의 샘을 발견하는 여정이다. 삶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는 여정은 결코 일직선의 길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숲속의 오솔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때로는 예기치 않은 경사와 구불구불한 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통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고통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배움을 찾고 그것을 통해 성장한다면 고통은 더 이상 삶의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됩니다. 마치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찾아올 때 나무들이 잎을 떨구는 것처럼 우리도 고통을 통해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고통을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숨겨진 의미나 교훈을 찾아내려는 노력입니다. 마치 바위투성이의 강을 건너는 여정에서 각 돌마다 미끄러울 수 있지만 그 위를 굳건히 걸으며 건너편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통의 순간마다 우리는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고통을 통한 배움은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된 철도가 시간이 지나며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듯 인생의 시련들도 우리의 내면을 단련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련된 내면은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점차 삶의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통이 닥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겁먹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용기 있게 맞서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해가 뜨기 직전 가장 어두운 새벽을 지나는 것과 같아 결국 빛은 어둠을 이겨내고 환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배움을 찾는 여정은 우리 각자에게 매우 개인적이며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고통을 넘어서는 법을 배우고 결국에는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삶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 삶이란 본질적으로 변화와 도전의 연속입니다. 때때로 이 변화는 고통의 형태로 다가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단순히 운명의 장애물로만 여기지 않고 그 안에서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에세이에서는 고통을 넘어서는 여정, 즉, 삶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려 할 때 넘어지고 까짐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눈물과 아픔이 동반되지만 결국 아이는 자전거를 타는 기술을 익히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감과 용기를 얻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고통은 회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극복함으로써 더 큰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에세이는 고통을 다루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겨울 속에서 어떻게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듯 고통의 끝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음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방법을 탐구하면서 내면의 평화가 어떻게 외부의 도전과 고통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평온은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닭과 같아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는 고통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려 합니다. 실제 사례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고통을 통해 어떻게 더 강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은 고통이라는 삶의 불가피한 요소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더 이상 삶을 힘들게 만드는 장애물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도구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삶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평화와 자유를 얻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삶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주제는 마치 오래된 나무가 겨울의 끝을 지나 봄을 맞이하여 무거운 눈을 털어내듯이 우리 내면의 무게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이 글을 통해 그 과정을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집착은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다니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생각이나 감정의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대상 혹은 결과에 과도하게 매달릴 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게 되죠. 이러한 집착은 종종 우리를 고통의 늪으로 끌어당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인식의 향상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집착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강가에 앉아 물결이 지나가는 것을 관찰하듯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관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판단을 내리려 하지 않고 그저 관찰자의 입장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연결의 해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을 인식하였다면
그 다음은 그 집착과의 연결을 조금씩 끊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장난감을 정리하듯 우리 마음속의 불필요한 집착들을 하나씩 청소하는 과정입니다. 각각의 집착을 손에서 놓아주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아픔을 동반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내면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새로운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집착이 사라질 때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눈 덮인 산을 벗어나 따스한 봄날의 숲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의 순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는 변화의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보다 자유롭고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겪으며 우리는 새로운 관계의 형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이상 강박적인 기대를 하지 않게 되고 각자의 독립적인 존재로서 서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구름이 걷히면 별이 빛나듯 집착을 내려놓을 때 고통도 함께 사라진다. 강물에 발을 담그고 서 있으면 물결에 휩쓸리기 쉽지만 발을 빼면 고요가 찾아온다.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더불어 사라진다. 나무가 가지치기를 통해 더 튼튼하게 자라듯 마음의 집착을 잘라내면 고통의 무게도 가벼워진다. 둘째 마음의 평온을 찾으면 고통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삶은 마치 무수히 많은 길이 엇갈리는 거대한 숲과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 숲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며 때로는 불가사의한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이 숲 속에서 고통이라는 거친 바람이 우리를 덮칠 때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은 바람을 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내면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으면 고통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한층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 합니다. 마음의 평온이라는 것은 내면의 침착함을 유지하며 삶의 풍파를 관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마치 겨울숲 속의 한 그루 노송이 눈보라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듯 우리 역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무덥고 습한 여름날 당신이 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거운 배낭을 지고 길을 나선 당신은 이내 땀에 젖고 모기때의 습격을 받으며 지쳐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솔솔 부는 바람을 맞으며 한 그늘 아래에 앉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느껴지는 그 평화로움과 안도감,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온이 주는 선물입니다. 고통의 무게가 잠시나마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온함은 단순히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한 것만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강인함과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 즉 명상, 깊은 호흡, 혹은 명상적 산책을 통해 우리는 이 내면의 힘을 길러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지만 곧 다시 평온을 찾듯이 우리의 마음도 잠깐의 동요 후에는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실제로 이런 마음의 평온을 경험한 순간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가령 어려운 일을 겪고 난 후 친구와의 따뜻한 대화를 나누거나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느꼈던 안정감 등이 그것이죠. 이처럼 평온한 마음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닌 우리 내면의 균형과 통제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평온을 더 자주, 더 깊이 느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인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는 마음을 돌보는 일종의 정성이며 이를 통해 자연스레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일상에서 작은 명상의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명상은 반드시 오랜 시간 고요히 앉아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잠시 거리를 걸으면서 또는 커피를 마시면서 명상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지적인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온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는 여정은 단순히 고통을 멀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을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삶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온은 고통의 폭풍을 잠재우는 부드러운 해풍과 같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겨울밤의 모닥불처럼 얼어붙은 고통을 녹여내는 따스함을 제공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은 미로에서 출구를 찾는 것과 같아 출구를 찾으면 더 이상 미로에 갇히지 않습니다. 셋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은 우리 삶의 필연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단순히 어두운 경험으로만 여기지 않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 것은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뒤적이며 잊혔던 추억을 되새기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가 고통을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저는 자전거를 배우면서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무릎과 팔에는 상처가 가득했고 때로는 그 아픔에 눈물까지 흘렸죠. 그러나 그 상처들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바로 균형과 지구력입니다. 고통의 순간마다 저는 무언가를 배웠고 결국 자전거를 완벽하게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삶의 고통도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우리는 고통을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은 마치 겨울의 매서운 바람과 같습니다. 처음엔 차갑고 날카로워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따뜻함을 찾고 어떻게 보다 강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실제로 삶에서 만나는 고통의 순간들은 우리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렌즈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실패나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어려움은 처음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고통을 수용하고 그 속에서 배움을 추구하는 태도는 마치 바다의 파도를 마주하는 서퍼와 같습니다. 파도가 높다고 해서 바다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파도를 정복하고자 하는 기술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배웁니다. 우리도 삶의 파도가 높게 칠 때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타고 나아갈 수 있을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 속에서 배움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만의 내적인 힘을 발견하고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릴 어떤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성장 도구로 삼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가시밭길을 걸을 때 각 가시가 발밑을 찌르듯 아프지만 그 길을 통해 발의 튼튼함을 키운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 것은 우리의 내적 강인함을 키우는 훈련과 같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장처럼 고통의 파도를 견디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 자는 더욱 뛰어난 항해술을 익힌다. 광야를 걷는 이는 갈증을 겪지만 그 길에서 발견하는 샘물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한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 것은 삶의 광야에서 필요한 지혜의 샘을 발견하는 여정이다. 삶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는 여정은 결코 일직선의 길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숲속의 오솔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때로는 예기치 않은 경사와 구불구불한 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통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고통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배움을 찾고 그것을 통해 성장한다면 고통은 더 이상 삶의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됩니다. 마치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찾아올 때 나무들이 잎을 떨구는 것처럼 우리도 고통을 통해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고통을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숨겨진 의미나 교훈을 찾아내려는 노력입니다. 마치 바위투성이의 강을 건너는 여정에서 각 돌마다 미끄러울 수 있지만 그 위를 굳건히 걸으며 건너편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통의 순간마다 우리는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고통을 통한 배움은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된 철도가 시간이 지나며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듯 인생의 시련들도 우리의 내면을 단련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련된 내면은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점차 삶의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통이 닥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겁먹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용기 있게 맞서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해가 뜨기 직전 가장 어두운 새벽을 지나는 것과 같아 결국 빛은 어둠을 이겨내고 환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배움을 찾는 여정은 우리 각자에게 매우 개인적이며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고통을 넘어서는 법을 배우고 결국에는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삶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 삶이란 본질적으로 변화와 도전의 연속입니다. 때때로 이 변화는 고통의 형태로 다가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단순히 운명의 장애물로만 여기지 않고 그 안에서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에세이에서는 고통을 넘어서는 여정, 즉, 삶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려 할 때 넘어지고 까짐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눈물과 아픔이 동반되지만 결국 아이는 자전거를 타는 기술을 익히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감과 용기를 얻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고통은 회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극복함으로써 더 큰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에세이는 고통을 다루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겨울 속에서 어떻게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듯 고통의 끝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음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방법을 탐구하면서 내면의 평화가 어떻게 외부의 도전과 고통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평온은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닭과 같아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는 고통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려 합니다. 실제 사례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고통을 통해 어떻게 더 강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은 고통이라는 삶의 불가피한 요소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더 이상 삶을 힘들게 만드는 장애물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도구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삶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평화와 자유를 얻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삶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주제는 마치 오래된 나무가 겨울의 끝을 지나 봄을 맞이하여 무거운 눈을 털어내듯이 우리 내면의 무게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이 글을 통해 그 과정을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집착은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다니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생각이나 감정의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대상 혹은 결과에 과도하게 매달릴 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게 되죠. 이러한 집착은 종종 우리를 고통의 늪으로 끌어당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인식의 향상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집착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강가에 앉아 물결이 지나가는 것을 관찰하듯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관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판단을 내리려 하지 않고 그저 관찰자의 입장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연결의 해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을 인식하였다면 그 다음은 그 집착과의 연결을 조금씩 끊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장난감을 정리하듯 우리 마음속의 불필요한 집착들을
하나씩 청소하는 과정입니다. 각각의 집착을 손에서 놓아주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아픔을 동반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내면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새로운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집착이 사라질 때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눈 덮인 산을 벗어나 따스한 봄날의 숲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의 순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는 변화의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보다 자유롭고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겪으며 우리는 새로운 관계의 형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이상 강박적인 기대를 하지 않게 되고 각자의 독립적인 존재로서 서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구름이 걷히면 별이 빛나듯 집착을 내려놓을 때 고통도 함께 사라진다. 강물에 발을 담그고 서 있으면 물결에 휩쓸리기 쉽지만 발을 빼면 고요가 찾아온다.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더불어 사라진다. 나무가 가지치기를 통해 더 튼튼하게 자라듯 마음의 집착을 잘라내면 고통의 무게도 가벼워진다. 둘째, 마음의 평온을 찾으면 고통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삶은 마치 무수히 많은 길이 엇갈리는 거대한 숲과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 숲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며 때로는 불가사의한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이 숲 속에서 고통이라는 거친 바람이 우리를 덮칠 때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은 바람을 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내면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마음의 평온을 찾으면 고통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한층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 합니다. 마음의 평온이라는 것은 내면의 침착함을 유지하며 삶의 풍파를 관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마치 겨울숲 속의 한 그루 노송이 눈보라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듯 우리 역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무덥고 습한 여름날 당신이 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거운 배낭을 지고 길을 나선 당신은 이내 땀에 젖고 모기때의 습격을 받으며 지쳐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솔솔 부는 바람을 맞으며 한 그늘 아래에 앉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느껴지는 그 평화로움과 안도감,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온이 주는 선물입니다. 고통의 무게가 잠시나마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온함은 단순히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한 것만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강인함과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 즉 명상, 깊은 호흡, 혹은 명상적 산책을 통해 우리는 이 내면의 힘을 길러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지만 곧 다시 평온을 찾듯이 우리의 마음도 잠깐의 동요 후에는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실제로 이런 마음의 평온을 경험한 순간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가령 어려운 일을 겪고 난 후 친구와의 따뜻한 대화를 나누거나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느꼈던 안정감 등이 그것이죠. 이처럼 평온한 마음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닌 우리 내면의 균형과 통제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평온을 더 자주, 더 깊이 느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인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는 마음을 돌보는 일종의 정성이며 이를 통해 자연스레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일상에서 작은 명상의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명상은 반드시 오랜 시간 고요히 앉아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잠시 거리를 걸으면서 또는 커피를 마시면서 명상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지적인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온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는 여정은 단순히 고통을 멀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을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삶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온은 고통의 폭풍을 잠재우는 부드러운 해풍과 같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겨울밤의 모닥불처럼 얼어붙은 고통을 녹여내는 따스함을 제공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은 미로에서 출구를 찾는 것과 같아 출구를 찾으면 더 이상 미로에 갇히지 않습니다. 셋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은 우리 삶의 필연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단순히 어두운 경험으로만 여기지 않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 것은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뒤적이며 잊혔던 추억을 되새기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가 고통을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저는 자전거를 배우면서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무릎과 팔에는 상처가 가득했고 때로는 그 아픔에 눈물까지 흘렸죠. 그러나 그 상처들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바로 균형과 지구력입니다. 고통의 순간마다 저는 무언가를 배웠고 결국 자전거를 완벽하게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삶의 고통도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우리는 고통을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은 마치 겨울의 매서운 바람과 같습니다. 처음엔 차갑고 날카로워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따뜻함을 찾고 어떻게 보다 강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실제로 삶에서 만나는 고통의 순간들은 우리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렌즈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실패나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어려움은 처음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고통을 수용하고 그 속에서 배움을 추구하는 태도는 마치 바다의 파도를 마주하는 서퍼와 같습니다. 파도가 높다고 해서 바다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파도를 정복하고자 하는 기술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배웁니다. 우리도 삶의 파도가 높게 칠 때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타고 나아갈 수 있을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 속에서 배움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만의 내적인 힘을 발견하고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릴 어떤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성장 도구로 삼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가시밭길을 걸을 때 각 가시가 발밑을 찌르듯 아프지만 그 길을 통해 발의 튼튼함을 키운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 것은 우리의 내적 강인함을 키우는 훈련과 같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장처럼 고통의 파도를 견디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 자는 더욱 뛰어난 항해술을 익힌다. 광야를 걷는 이는 갈증을 겪지만 그 길에서 발견하는 샘물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한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 것은 삶의 광야에서 필요한 지혜의 샘을 발견하는 여정이다. 삶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는 여정은 결코 일직선의 길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숲속의 오솔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때로는 예기치 않은 경사와 구불구불한 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통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고통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배움을 찾고 그것을 통해 성장한다면 고통은 더 이상 삶의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됩니다. 마치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찾아올 때 나무들이 잎을 떨구는 것처럼 우리도 고통을 통해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고통을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숨겨진 의미나 교훈을 찾아내려는 노력입니다. 마치 바위투성이의 강을 건너는 여정에서 각 돌마다 미끄러울 수 있지만 그 위를 굳건히 걸으며 건너편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통의 순간마다 우리는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고통을 통한 배움은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마치 오래된 철도가 시간이 지나며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듯 인생의 시련들도 우리의 내면을 단련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련된 내면은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점차 삶의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통이 닥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겁먹거나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용기 있게 맞서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해가 뜨기 직전 가장 어두운 새벽을 지나는 것과 같아 결국 빛은 어둠을 이겨내고 환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배움을 찾는 여정은 우리 각자에게 매우 개인적이며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고통을 넘어서는 법을 배우고 결국에는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